자, 잔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직장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음을 들여다볼지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바로 직장인들의 자존심, 연봉입니다. 연봉이라는 두 글자에는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사회에서 나를 평가하는 기준, 혹은 자신의 능력을 돈으로 환산한 수치, 생활비 수준 등 연방 속에 담긴 의미는 정말 다양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남들보다 못 받으면 왠지 서운해지는 것이 바로 이 연봉이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에서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한 직장인들의 노력과 전략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저희가 그 라이징 잡이라는 코너를 통해서도 항상 연봉만 여쭤보고 막 그러는데 오늘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직장인의 자존심, 연봉이 오늘 주제입니다. 해가 바뀌고 지금 이맘때쯤이 연봉 협상 가장 많이 하는 시기라고 들었는데요. 장효수 주임은 연봉 협상을 하셨습니까? 네, 현 직장은 그 급여 내규가 정해져 있어서 따로 연봉 협상 같은 거 그렇게 심도 있게 진행은 안 하고요. 하나 예를 들면 전 직장에서는 연봉 협상을 할 때 일은 좀 제쳐도 그날만큼 연봉 협상을 준비하는 그런 날일 정도로 중요했던 날이죠.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은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오늘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하시는 직업인가요? 예, 뭐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 업계도 좀 불문율 같은 게 있는데요. 뭐 서로의 연봉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봉 협상이 있는지조차도 이렇게 모를 때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뭐 연봉 협상이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원장님의 경우는 이제 직원들의 연봉 협상을 일일이 다 받아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물가 상승률 정도는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매출이 성장한다면 그에 걸맞는 뭐 인센티브라든지 연봉 인상이 있겠지만 반대로 매출이 떨어지면 확 깎으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깎으실 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직원들의 급여가 이렇게 풍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좋지 않아도 절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그래요. 상승률 정도는 그럼 꾸준히 올려주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자, 그렇군요. 아무래도요, 이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연봉이라는 왜 나의 실력과 또 능력을 대신해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명절을 앞둔 그 얼마 전에 취업포탈 커리어에서 직장인 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절에 하는 거짓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꽤 공감 가는 내용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응답한 직장인 중 32% 정도는 명절에 친인척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뭐라고요? 거짓말의 내용으로는 이제 연봉에 대한 거짓말이 43.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본인의 능력, 그다음에 재직 회사 규모, 인맥 순으로 이렇게 좀 부풀려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이제 친척분들이 이 어린애 대하듯이 그래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버니? 한 달에 뭐 얼마 버니? 그럼 예, 그 정도 벌어요. 예,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하고. 네, 아무래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튀겨서 말할 때가 있긴 한데 자, 오늘도 아무래도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죠? 예, 거짓말을 하는 이유로 10명 중에 7명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 보이고 싶지 않아서를 꼽았고요. 어차피 다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혹은 부모님 요청 때문에 부모님 요청. 그다음에 친인척한테 과시하려고 등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좀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그 네티즌 반응들은 이제 슬프지만 공감이 된다. 나도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다. 명절만 되면 어쩐지 사촌들과 비교되는 느낌이라 불편하다는 반응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부모님 요청 때문에 이건 무슨 이유인 거죠? 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들의 좀 이제 자식들에 대한 좀 이렇게 자랑거리, 기대치, 그다음 친척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랑거리가 좀 가장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이제 야 거기 뭐 고모 딸, 뭐 큰엄마 딸을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얘기해.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네, 있는 근데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네. 이렇게 다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네. 아무튼 뭐 누구나 사실 이 연봉에 대해서 부풀려서 조금은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뭐 잘 못 나갔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한번 우리 고백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저는 저는 지금 이제 어떤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출연료조차 저에게 필요하니까 당연히 섭외에 응하고 출연을 네. 하고 있는 거지만 주위 사람들이 제 연봉을 매기는 게 너무 싫어요. 더 받을 수 있어. 야, 왜 그거밖에 못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게 싫어서 부풀려서 말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무래도 네. 동종업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보다 경력도 안 됐는데 돈을 조금 더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가 얼마를 더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나도 그 정도 받아라던가 나도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아 이런 식으로 약간은 거짓말 섞인 맞아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만 이렇게 매를 맞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수습해야겠어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진호 원장님 네. 혹시 예. 뭐 예전 직장 다닐 때 보면은 연봉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일단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네. 주저주저리 말이 많아요. 뭔 설명 얼마 받아 이러면 되지. 지금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데 잘하면 얼마가 될 거고 설명이 많고 또 이제 의료인이 된 다음에는 다른 직종 사람들한테는 급여나 벌이에 대해서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의료인한테는 굉장히 쉽게 물어봐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집에 가져가냐. 맞아요.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 사실 평균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선에서 원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 네.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하고 말죠. 얼마 정도 가져가시는데요? 100만 원 정도 가져가요. 하루에 100만 원? 네. 그래요. 네. 혹시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글쎄요, 뭐 저는 아무래도 뭐 그 의뢰인들로부터 예. 의뢰를 받으면 그게 이제 연봉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연봉이란 개념은 아닌데요. 네. 다르죠, 아무래도. 예, 제가 뭐 주로 하는 거짓말은 네.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일정이 바쁘다, 뭐 약속 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해놓고 이제 사무실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직장 아무래도- 내 거짓말. 네, 예. 연봉에 대한 거짓말은 잘 안 하시는 안 편인 하신다. 것 같은데 네. 장혁수 주임은 어떠세요? 그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네.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연봉이 대기업이라는 곳이 좀 이렇게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뭐 너도 그 정도 하지라는 물음에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이제 허세 아닌 허세로 그래 뭐 그쵸. 예, 그 정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했던 고해성사가 되면서 뭔가 그러니까요.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요 연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묘한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연봉 협상 시기에는 거짓말이 난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예,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을 할 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좀 유리하거나 좀 이렇게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긴 연봉 협상을 잘해야지 1년치 연봉이 주어지니까 네. 그때 이제 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군요. 근데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사실. 예, 그렇죠. 예. 다행히 이제 설문조사상으로는 네. 그 100% 응답률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 취업 포탈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절반 이상인 이제 56.6%가 연봉 협상 시 거짓말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말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과반수 이상이 연봉 협상 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왠지 이거 80%, 90% 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거짓말 같은 경우에도 유형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예, 이제 5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릴 네. 텐데요.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 시 주로 하는 거짓말이 정말 비슷한 듯 하지만 예.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5위는 이제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이 19.4%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요. 과연 그 제2의 실체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변호사님도 혹시 뭐 이런 제의 받아본 적 있으세요? 똑같은 사건이 주어졌을 때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 다른 법무법인에서 스카우트 네, 제의가 스카우트 제의. 왔다든지? 뭐 능력이 아직 스카웃을 제의를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매일매일 스카웃을 제의받고 또 스카웃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히려 뭐 그 일상의 스카웃 제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상에서. 세진 씨 혹시 그래 본 적 없어요? 개편 때 다 있어요. 돼가지고. 네. 무조건 적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이제 뭐 방송국 채널이 확 늘어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실제로 어떤 그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 이상을 줄 테니 우리가 네.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제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출연하던 프로그램 그 제작진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네.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라고. 그렇게 좋으면 가라. 예. 그 프로그램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졌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 아무래도 그래. 저희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 저희가 공감이 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네. 4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이건 솔직히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4위는 이제 벌써 경력으로 따지면 몇 년 차인데 합당한 대우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오. 대답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저 이 얘기 되게 잘해요. 왜냐면 제가 네.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서 제가 경력이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저도 이제 10년 차가 거의 다 돼가거든요. 한 10년 돼 보이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 연봉이 경력에 비례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법으로 정해진 거 혹시 있나요? 예, 뭐 오늘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물어보셔서 좀 부담되는데요. 네. 예, 일단은 법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 규칙, 뭐 내규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회사마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경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일을 잘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우리가 이제 형성을 할 수 있는데 네. 원장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 경력이라든지 뭐 실력에 따라서 일하는 게 많이 다르긴 하죠. 그럼요. 이 일 새로 직원이 와서 이렇게 맞춰보면은 정말 숙련된 직원들은 아무리 다른 한의원에 있다 오더라도 예.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촉촉 맞고 예. 시스템이 돌아가죠. 다만 자기가 경력이 있다고 했는데 손발이 맞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직렬이 그 치료실이 아니라든지 접실이 아니라든지 이런 다른 일을 하다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경력에 맞게 연봉을 좀 차등 지급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경력의 어떤 그 범위를 결정해 주고요. 그 안에서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훌륭하시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저는 장현수님께 궁금한 게 이 과연 연봉이란 게 대우란 게 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합당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보면 그게 잘 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경력으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위치라 예, 능력에 맞는 좀 대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능력과 경력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일단은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뭐 우선한다라는 건 좀 그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경력하고 그 능력이 조화되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력에 맞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러분들의 말씀이 어느 정도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경력에 맞는 능력을 갖추자. 자,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 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위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 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3위는요. 동종 업체에 저랑 같은 경력 가진 사람도 저보다 많이 받습니다. 라는 대답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예. 사실 이 대본 쓰는데 동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제가 했던 그 거짓말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한데 예. 저는 근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거 사실일 때 되게 많거든요. 아, 맞아요. 네, 진짜로. 정말 네. 저보다 다른 되게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돈을 더 달라는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네. 알아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맞아요.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원장님 입장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직원이 만일 저기 건너편에 어디 인삼 한의원에서는 한 100만 더 주던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글로 가. 아니, 우리 간단하게. 옆에 한의원은 당신 월급에 운전까지 한대. 농담이고요. 네. 아니, 그 한의원에서 만약에 타당한 이유로 그렇게 올려준다면 그 업계 그 급여 수준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네. 생각되면 저도 적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진 씨도 아무래도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연봉 협상 시 자주 하는 거짓말 2위는 어떤 걸지 궁금한데요. 네. 알려주실까요? 예,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 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2위는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겨우 달성했는데 이제 좀 부풀려서 목표
도표 초과 달성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거짓말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목표 초과 달성한 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요, 이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앉아있는 모습들보다 이 남성분들이 연봉 네.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고심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걸릴까봐 예.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좀 안쓰럽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또 남성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조만간 남성 직장인 팬클럽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대할게요. 예,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 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마지막으로 1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직장인들이 연봉 협상 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요. 잘 할 줄 몰라도 그 업무 저도 다 할 줄 압니다. 라는 대답이 1위를 꼽혔습니다. 근데 왠지 그 업무 저도 할 줄 압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거는 금방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장혁수 주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직장에서 예. 이제 연봉 협상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1년 어떻게 보면 농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직장인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런 대답을 저도 다 할 줄 압니다라는 대답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도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치화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부풀려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네, 아무래도 그래요. 이런 거는 연봉 협상 시 테이블 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네. 하겠지만 채용 시에 면접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뒷받침될 조심해야 수 돼요. 있는 예. 어느 정도의 좀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혁수 주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순위 안에서 내가 써봤다 아니라면은 조금 자주 써봤다 했던 거짓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니까 그 업무 저도 다 할 줄 압니다. 라는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1위. 그래요. 네, 1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직장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뭐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프로들은 또 연봉을 이런 식으로밖에 협상을 할 수 없어요. 네. 예. 때문에 이런 거짓말들 종종 우리가 하게 되고 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예, 기타 의견이 좀 재밌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기타 의견으로는 제 가치를 인정 안 하신다면 사표 쓰겠습니다. 그래 그만둬. 그럼 네. 이러면 큰일인데. 의롭지 않게 놓는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여럿이서 원래 다 같이 팀에서 같이 했었던 일들을 그거 사실 제가 다 한 겁니다라고 공동 작업의 결과를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이런 연봉 받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갑니다. 라는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 네. 사실 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원들 중에서 좀 영리하게 이런 거짓말들 하는 직원들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들어본 거짓말 있으세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정도 일하면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업무도 있고 저런 업무도 있는데 이게 동시에 커버가 가능한 직원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직원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주거나 아니면 대화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뭐 인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만약에 기타 의견 중에 저를 인정 못 해주시면 저 사표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받아들이기 불편하시죠? 네. 양식 줄까? 파일로 줄게. 바로 그대로. 병원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서주호 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후배 변호사분들 중에서 이 거짓말들 중에서 혹시 들어본 거짓말 있으세요? 글쎄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 뭐 재판이라든가 서면을 그렇죠. 보고 이러면 그래서 뭐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은 잘 안 하는데요. 동료 변호사 말고 제가 주로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제서야 고해성사를. 네. 네. 태진 씨는요, 혹시 예. 들어봤던 이 거짓말들 중에서 나는 정말 이 친구의 이런 거짓말은 너무 뻔했다 하는 거짓말 이런 것도 혹시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지 참고를 하실 예,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세요. 이렇게 어머니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유로 연봉협상에서 어떤 동정표를 유발하는 경우.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이 경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아까부터 계속 드렸었는데 네. 그거 갖고 거짓말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경력이 몇 년이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 근데 경력 자체가 좀 거짓말인 경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올림을 많이 하죠, 반올림. 네, 반올림을 네. 반올림보다 더 많이 올림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거짓말 들통나면 안 되니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애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현명하게 해야죠. 네, 생각이 예. 드네요. 자, 실제로 이런 거짓말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조사 결과가 있나요? 네, 역시 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실제로 연봉 협상에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54.3%의 직장인이 실제 연봉 협상 시에 위와 같은 가장이나 거짓말로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을 했고요. 네. 또한 연봉 협상에서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은 솔직한 자세로 임해 손해를 받거나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만큼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무한한 겸손 모드보다는 알림성 자아자축 모드가 아무래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연봉 협상 시에 거짓말이 반드시 필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어떠한 전략을 여러분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보죠. 좋은 전략들 없을까요? 네. 연봉 협상? 예. 네, 저도 이제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일명 연봉 협상 노하우 10개명으로 한 번씩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객관적 수치를 정하고 보고하라. 두 번째, 협상이 잘 안 되었을 때의 2차 대안을 준비하라. 세 번째, 신입은 근태와 성실, 경력은 실적과 리더십을 강조하라. 네 번째, 더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연말 4분기 실적을 높여라. 다섯 번째, 경영자, 임원 등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줘라. 여섯 번째, 상대방에게 버릇없게 굴지 말고 정중하게 대하라. 당연하죠. 예. 일곱 번째, 돈에 집착하는 모습보단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더 표현하라. 중요하죠. 여덟 번째, 대화 및 토론 능력을 키워 자신의 PR은 제대로 하자. 아홉 번째, 회사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라. 열 번째로는 보고와 기획서 작성 능력을 높여라였습니다. 네. 앞서 거짓말 덕분에 연봉 협상 결과가 이렇게 좋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연봉 협상이 사인을 하는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명 항목 하나하나를 좀 하나하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상시의 안팎으로 꾸준히 노력한 사람만이 네. 연봉 협상의 키를 가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결론은 진실되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생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